(67세) 중년 여성이 털어놓은 60대 재혼부부의 황혼의 사랑 이야기. 제 주위 친구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그 나이에 재혼하면 어떤 기분이냐고 말이죠. 그럼 저는 말합니다. 정말 충격적이라고,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제대로 겪게 된다고 말이죠.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고요?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정혜숙입니다. 올해 67세죠.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12년이 흘렀습니다. 인천에서 늦은 밤마다 대리운전을 하며 살고 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밤 11시쯤 되니 콜이 들어왔죠. 골목길 어귀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더군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습니다. 조수석에 앉더니 목적지를 말했어요. 평소라면 그냥 조용히 운전했을 텐데 그 남자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습니다. 기사님, 혼자세요? 순간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질문이었거든요.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물음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리더군요. 네, 벌써 오래됐네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더 말할 용기가 없었죠. 그 남자는 한기주라고 했습니다. 69세였어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창밖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뭔가 무거운 걸 안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부를게요. 그때는 그냥 단골 손님이 생기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끔 그러거든요. 익숙한 기사를 계속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한기주 씨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혼자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거든요. 12년 동안 혼자 살면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나 싶더군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일 정말 한기주 씨가 다시 부를까? 왜 하필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을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손님들과는 목적지 얘기만 하고 집에 오면 혼자죠. 그런데 한기주 씨의 질문 하나가 이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마음 한구석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밤 한기주 씨가 정말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죠. 콜을 받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한기주 씨가 손에 뭔가를 들고 서 있더군요. 차에 타자마자 조수석에 작은 포장지를 올려놓았어요. 운전하시느라 식사 거르실까 봐서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포장을 열어보니 김밥 한 줄이 들어있었어요. 직접 싼 것 같았습니다. 단무지 색깔이 선명하고 계란도 두툼하게 들어가 있었죠. 정성스럽게 만든 티가 났어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지만 한기주 씨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수가 참 적은 사람이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김밥 냄새가 차 안에 은은하게 퍼졌어요. 오랜만에 맡아보는 집밥 냄새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내가 김밥을 싸주곤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싸준 김밥을 받아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한기주 씨를 목적지에 내려드리고 나서야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단짠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나를 생각해서 만들어준 음식이라는 게 이렇게나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기주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리고 매번 김밥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날은 참치김밥, 어떤 날은 소고기 김밥이었죠. 한 번은 주먹밥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매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사양했지만 한기주 씨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어차피 혼자 먹기엔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혼자 사는 사람끼리만 아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혼자 먹기엔 많다는 말, 그 안에 담긴 외로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밤 11시가 되면 한기주 씨 전화가 올까봐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어요. 전화가 오면 마음이 설렜고 오지 않으면 왠지 허전했습니다. 한기주 씨는 여전히 말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배려들이 내 마음을 조금씩 녹여가고 있었습니다. 김밥 하나가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받은 김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12년 동안 누군가가 나를 챙겨준다는 느낌을 잊고 살았구나. 이런 작은 관심도 이렇게나 고마울 수 있구나. 한기주 씨와의 만남이 일상의 작은 기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한기주 씨의 목적지에 규칙성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주 바닷가 쪽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월미도, 소래포구, 송도 해안가 모두 바다가 보이는 곳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바다를 좋아하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그러시잖아요. 넓은 바다를 보면서 마음을 달래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한기주 씨는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그대로 앉아서 바다를 한참 바라보시더군요. 5분, 때로는 10분씩이나요. 기사님도 바다 좋아하세요? 어느 날 밤 송도 센트럴파크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한기주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바다가 검은 밤하늘과 맞닿아 있는 모습이 신비로웠어요. 좋아하죠. 시원해서요. 저도 그래요. 특히 이 시간대가 좋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한기주 씨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움? 아니면 외로움? 여기 예전에 누굴 기다리던 곳이에요. 갑자기 한기주 씨가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면서요.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못 들은 척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더 자세히 듣고 싶었습니다. 누구를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한기주 씨는 한참 말이 없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요. 아내가 좋아하던 곳이었어요. 과거형이었어요. 좋아하던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나처럼 혼자가 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바다를 찾아다니시는구나.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위로는 그것뿐이었습니다. 한기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한기주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누굴 기다리던 곳이에요. 저도 그런 곳이 있었는데 남편과 자주 가던 인천대공원, 함께 산책하던 자유공원. 이제는 혼자 가기 힘든 곳들이죠. 그 이후로 한기주 씨와 나누는 대화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가끔 짧은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오늘 김밥에 단무지 많이 넣었어요. 기사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남기지 않고 다 드시더라고요. 단무지까지요. 그런 작은 관찰들이 고마웠어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세심하게 지켜봐 준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날은 오늘 바람이 세네요.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말해주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기주 씨의 목적지는 여전히 바다 근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혼자서 추억을 곱씹고 있는 거였어요. 다만 저는 집에서, 그분은 바다에서 그러고 계신 것뿐이었죠. 어느 순간부터 한기주 씨의 호출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분과 저가 나누는 짧은 대화들, 따뜻한 김밥, 그리고 바다를 함께 바라보는 그 조용한 시간들이 제 일상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운전하는 일이 외롭지 않게 된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한기주 씨와 만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운전을 마치고 집 근처 마트에 들렀어요. 생필품을 좀 사려고 했거든요. 마트 입구 쪽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눈에 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기주 씨였어요. 혼자서 마트 앞 벤치에 앉아 있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라도 드리려고 다가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한기주 씨 앞으로 뛰어오더니 그를 꽉 안아버리는 거예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한기주 씨도 그 여자를 다정하게 안아주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말이죠.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골 손님일 뿐인데 왜 이렇게 당황스러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여자는 한기주 씨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40대 초반 정도? 한기주 씨와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 다정해 보였어요. 한기주 씨가 그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이분한테는 이미 누군가가 있구나. 나는 뭘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언제부터인가 한기주 씨를 단순한 손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매일 주시는 김밥,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급하게 돌아서서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화장지 코너에 서서 시간을 보냈어요. 두 사람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기주 씨가 매일 바다를 찾아다니는 이유가 돌아가신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한기주 씨에게서 호출이 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를 받지 못하겠더군요. 며칠 동안 한기주 씨의 호출을 받지 않았어요.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떤 얼굴로 그분을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나니 한기주 씨의 전화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기사를 찾으셨겠죠.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한기주 씨와의 만남이 끝났다는 게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어요. 밤 11시가 되면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게 됐고 김밥을 보면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한기주 씨는 처음부터 그냥 손님이었을 뿐인데 내가 혼자 착각하고 기대했던 건 아닐까? 그분과 나눴던 짧은 대화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혼자세요? 운전하시느라 식사 거르실까 봐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런 말들이 지금 와서 보니 그냥 예의였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려고 해도 잘 안 됐습니다. 한기주 씨의 목소리, 따뜻했던 김밥, 함께 바다를 바라보던 그 시간들이 자꾸만 그리워졌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관심에 이렇게 쉽게 마음이 흔들릴 줄 몰랐어요. 67세가 되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놀라우면서도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일은 계속해야 했어요. 다른 손님들을 태우면서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했습니다. 한기주 씨의 호출이 끊긴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습관처럼 그분이 늘 타던 골목길을 지나가게 되더군요. 혹시 우연히 마주칠까 싶어서였을까요?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이었어요. 콜이 없어서 집에 일찍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 골목을 지나가 보자는 마음으로 차를 돌렸어요. 골목 입구에 차를 세우고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앞유리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리더군요. 한기주 씨가 늘 서 있던 그 자리를 바라보니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런데 가로등 불빛 아래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봉지 같은 거였어요. 누가 버린 쓰레기인가 싶어서 가까이 가보니 익숙한 포장이더군요. 김밥이었습니다. 한기주 씨가 늘 주시던 그 김밥과 똑같은 포장지에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쓰인 글씨가 비에 조금 번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기사님, 죄송합니다. 언젠가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한기주 씨가 직접 이걸 놓고 가신 거구나. 나를 찾아와서 이런 인사를 남기고 가신 거구나. 김밥을 집어들었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직 따뜻했습니다. 얼마 전에 놓고 가신 모양이었죠. 혹시 아직 근처에 계실까봐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쪽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유독 마음에 걸렸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건지, 왜 이런 인사를 남기고 가신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비가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김밥을 들고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인가? 한기주 씨와의 만남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적어도 한기주 씨가 저를 완전히 잊은 건 아니구나. 이렇게라도 인사를 해주셨구나.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차에 돌아와서도 김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걸 먹으면 정말 끝인 것 같았거든요. 한기주 씨가 마지막으로 주신 김밥인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집에 와서 김밥을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냥 두고 바라만 봤어요.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쪽지는 지갑 안에 넣어두었어요. 가끔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언젠가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예의상하신 말씀일까? 그 여자와의 일 때문에 오해를 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혹시 한기주 씨에게는 다른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었죠. 연락처도 모르고 만날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밤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자꾸 그 골목길만 지나가게 됐습니다. 혹시 또 뭔가 놓여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기주 씨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분의 조용한 목소리, 세심한 배려, 함께 바다를 바라보던 그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겠더라고요. 67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사랑이라고 하기엔 뭔가 다르고 그냥 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동반자에 대한 그리움이랄까요? 3일 후에야 그 김밥을 먹었습니다. 상하기 전에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났습니다. 한기주 씨의 마지막 마음이 담긴 김밥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의 만남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시작도 조용했고 끝도 조용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큰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쪽지에 쓰인 대로 말이에요. 한기주 씨와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일상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다른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그분 없는 밤 운전에도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밤이었어요. 콜이 들어와서 주소를 확인하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더군요. 자세히 보니 한기주 씨가 자주 호출하던 그 근처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도착했는데 정말 한기주 씨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마트 앞에서 봤던 그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거든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연스럽게 할 수도 없었어요. 한기주 씨가 저를 알아보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여자도 뭔가 눈치채는 듯 했어요. 어색한 공기가 흘렀죠. 안녕하세요, 기사님. 한기주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인사를 받았죠. 안녕하세요. 그 여자가 한기주 씨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이분이 그 기사님이세요? 아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여자가 한기주 씨를 아빠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 여자가 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부르더군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한기주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제 딸 민정이에요. 딸이라고요? 한 달 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젊은 여자는 한기주 씨의 연인이 아니라 딸이었던 겁니다. 아빠가 기사님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김밥도 잘 드신다고, 운전도 안전하게 잘 하신다고요. 민정 씨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마트 앞에서 봤던 포옹이 이해됐어요. 아빠와 딸 사이의 다정한 인사였던 거죠. 한기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딸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다가 너무 늦었죠. 그분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왜 미안해 하시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셨던 거겠죠. 기사님이 연락을 안 받으셔서 아빠가 많이 걱정하셨어요. 혹시 실례를 했나 싶어서요. 민정 씨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기주 씨가 저를 걱정해 주셨다니. 제가 혼자 오해하고 멀어진 건데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변명 같은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왜 그때 직접 물어보지 못했을까요? 한기주 씨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민정 씨도 거들었어요. 저도 기사님과 인사 나누고 싶었어요. 아빠가 워낙 좋은 분이라고 하셔서요. 두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기주 씨의 눈빛에서 간절함 같은 게 보였어요. 저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한 달 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정 씨가 먼저 차에 탔고 한기주 씨가 조수석에 앉으셨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요.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기사님, 정말 죄송했어요.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었는데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한기주 씨의 사과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한 건 제 잘못이었거든요. 뒷좌석에서 민정 씨가 말했어요. 아빠가 기사님 얘기 정말 많이 하셨어요. 혼자 사시는데도 씩씩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는 게 대단하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한기주 씨가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니. 오해가 풀리니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이제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오해가 풀린 후 며칠 동안 한기주 씨와 저는 다시 예전처럼 만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민정 씨와의 만남 이후로 한기주 씨는 더 자주 말을 걸어오셨어요. 딸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가끔은 돌아가신 부인 이야기도 조금씩 들려주셨죠. 제 아내는 5년 전에 췌장암으로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바다를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바닷가를 자주 찾으셨던 거구나.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한기주 씨에게 바다는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특별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날도 한기주 씨가 강화도 방향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평소보다 좀 더 먼 곳이었어요. 도착해보니 작은 포구 근처에 벤치가 하나 있더군요. 기사님, 잠깐 같이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한기주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평소라면 차 안에서 바다만 바라보시곤 했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으니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바다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이 물결에 반짝거렸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기사님, 한기주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제가 너무 뻔뻔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인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왠지 긴장됐어요. 한기주 씨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뻔뻔한 부탁이라니요? 사실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지 몰랐거든요. 한기주 씨가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러게요. 누군가와 대화한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몰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한기주 씨가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 저희 나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잖아요.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죠. 67세, 69세. 이제 정말 많지 않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혼자 사는 데는 익숙해졌지만 누군가와 같이 늙어가는 건 처음이라 서툴러요. 한기주 씨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어렴풋이 감이 왔습니다. 그래도 혜숙 씨와라면 해보고 싶습니다. 혜숙 씨라고 불러주셨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신 거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같이 살아보실래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같이 살자고요? 67세에 이런 제안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갑작스러우시죠? 저도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기사님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더라고요. 한기주 씨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혼자 김밥 싸는 것도, 혼자 TV 보는 것도 모든 게 외로웠는데 기사님 생각을 하면 괜찮아지더군요.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기주 씨를 만나면서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지 새삼 느꼈거든요. 민정이도 찬성해요. 아빠가 혼자 계시는 걸 많이 걱정했거든요. 딸까지 찬성한다니 한기주 씨가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67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기주 씨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제안이네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기주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진심이세요? 네, 진심이에요. 저도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서웠거든요. 그날 밤 바닷가 벤치에서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자고요. 바닷가에서 그 약속을 한 후 2달쯤 지났을까요? 한기주 씨와 저는 천천히 함께 살 준비를 했습니다. 급하지 않게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말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같이 살기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정 씨가 말하더군요. 아빠, 그래도 혼인신고는 하셔야죠.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셔야 안전하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혼인신고냐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혜숙 씨 생각은 어떠세요? 한기주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67세의 재혼이라니 솔직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기주 씨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별거 아니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저희 나이에 무슨 거창한 결혼식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혼인신고만 하기로 했어요. 신고하는 날 구청 앞에서 만났습니다. 한기주 씨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오셨고 저도 오랜만에 원피스를 입었어요. 서로 보고 웃었습니다. 긴장되세요? 조금요. 혜숙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정 씨도 함께 왔어요. 증인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그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라고 인사하니까 정말 가족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구청 직원분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하더군요. 혼인신고 접수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려요. 그게 전부였어요. 별다른 예식도, 축하 인파도, 화려한 반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이름이 적힌 서류 한 장이 이제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어요. 나오면서 민정 씨가 말했어요. 그래도 기념사진은 찍어야죠. 구청 앞에서 셋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결혼이었지만 가장 진심이 담긴 결혼이기도 했어요. 이제 뭐부터 할까요? 한기주 씨가 물어봤어요. 막상 결혼하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점심이나 먹을까요? 가족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셋이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점심이었지만 특별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싶었거든요. 그 후로 한기주 씨와 저는 한기주 씨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67세의 새로운 사람과 한 집에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한기주 씨는 배려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제가 불편해할까봐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혜숙 씨, 김밥 싸는 거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같이 하면 더 빠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저녁 함께 김밥을 쌌습니다. 한기주 씨가 밥을 짓고 제가 계란을 부쳤어요. 단무지는 같이 썰었죠. 시장도 함께 갔습니다. 뭘 살지 의논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재미있었어요. 이거 어때요? 저건 너무 비싸네요.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좋았습니다. 대리운전도 계속했어요. 한기주 씨가 말렸지만 일하는 게 좋다고 했거든요. 대신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조심히. 매일 밤 한기주 씨가 현관에서 배웅해 주셨어요.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몇 달이 지나니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함께 살았던 것처럼요. 한기주 씨의 습관도 알게 됐고 한기주 씨도 제 습관을 이해해 주셨어요. 어느 날 대리운전을 하다가 예전 단골 손님을 만났습니다. 기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어보더군요. 좋게 지내요.
이제 혼자가 아니거든요. 아, 재혼하셨구나요? 축하드려요. 그 말을 들으니 새삼 실감이 났어요. 정말 재혼을 했구나. 6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구나. 지금도 누군가 묻곤 해요. 기사님, 남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제 손님 아니에요. 매일 저녁같이 김밥 싸고 같이 장 보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한기주 씨가 조용히 웃어요. 처음에는 손님과 기사였던 우리가 이제는 부부가 되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고마워요. 황혼의 끝자락에서 만난 이 인연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남은 인생에 따뜻한 동반자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매일 밤 집에 돌아가면 한기주 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